이거를 틀리면 그때는 이제 법조인이 아닌 거다. 기본이 오는 거지. 이게 약간 조심스러운데 제 의견은 좀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가 여러분들이 소송을 하거나 법 관련된 이런 이야기를 듣다 보면 미묘하게 구분하기 어려운 표현들이 있어요. 피고인? 피고? 뭐 이런 게 뭐가 다를까? 뭐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미묘한 단어들과 관련해서 무슨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그렇게 써도 되는지 안 써도 되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여러분께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드라마에서 가장 많이 실수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법정 드라마, 형사 법정 드라마에서 피고인을 피고라고 굉장히 많이 표현하시죠. 그런 작가님들이 많으신데, 민사소송에서는 피고인이라는 단어가 없고 피고라는 단어를 쓰면 되고요. 형사 절차에서는 피고라는 단어가 없고 피고인이라는 단어를 쓰면 됩니다. 이 두 차이만 기억을 하시면 되는데, 민사소송은 당연히 알겠지만 제가 만약에 김변한테 돈을 달라 그래요, 그렇죠? 그럼 제가 소송을 원하잖아요. 그럼 제가 원고가 되는 거예요. 소송을 피소당하잖아요. 그래서 피고가 되는 거예요. 더 이상의 의미는 없어요. 누가 잘했다 잘못했다도 아니고, 소송을 원하면 원고, 소송을 피소를 당하면은 피고. 형사 사건에서는 이제 원고와 피고 구조가 아니라 검사와 피고인. 그래서 피고인을 도와주는 그 직위를 이제 변호인이라고 하거든요. 사실 그래서 제가 보통 학생들 상대로 법률에 대한 강의를 한다던가 로스쿨생들 왔을 때도 이 부분 얘기해요. 이거를 틀리면 그때는 이제 법조인이 아닌 거다. 기본이 오는 거지. 그래서 피고와 피고인, 그리고 변호사와 변호인의 차이를 제대로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된다. 변호사는 쉽게 말하면 의사, 간호사 뭐 이런 것처럼 변호사는 직업이라고 볼 수 있고, 변호인은 법률상의 지위예요. 형사소송상에서 피고인을 도와서 변호를 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변호사가 기본적으로 변호사만 변호인이 될 수 있는 거지, 만약에 법에서 변호사 이외의 사람도, 예를 들어 친한 친구들도 변호인을 할 수 있다, 그럼 할 수도 있는 건데, 법에서 변호사만 변호인을 할 수 있다고 이제 강제하고 있기 때문에 보통 변호사들이 형사 재판에서 변호인으로 활동하는 거죠. 변호사 자격을 가진 변호사가 민사소송을 진행하면 그때는 한쪽 당사자의 대리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재판 들어갈 때 민사소송에서는 원고 측 소송대리인 누구누구 변호사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형사재판을 갈 때는 피고인의 변호인 누구누구 변호사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것도 일단 실체적인 의미는 똑같아요. 이 사람이 죄를 안 지었다라는 의미는 똑같은데, 문제는 판단하는 기관이 다른 겁니다. 무혐의는 수사 단계에서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사 단계에서 경찰이나 검찰에서 이 사람이 죄를 짓지 않았다라고 판단하면 이제 무혐의가 되는 거고요. 일단 수사기관은 죄가 있다고 판단하면 이제 재판을 붙이잖아요. 기소를 하잖아요. 그래갖고 기소를 한 다음에 거기서 판사가 이 사람 봤더니 죄가 없네 라고 하면 그때는 무죄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실체적인 의미는 완전 똑같아요. 다만 판단하는 기관이 수사기관이냐 법원이냐, 이 차이에만 있는 겁니다. 그 무혐의 같은 경우는 만약에 새로운 증거가 나오게 되면은 또 다시 수사를 개시해서 기소를 할 수 있는 거죠, 이거는. 근데 다만 무죄가 나온 경우에는 설사 다른 증거가 새롭게 나왔다고 하더라도 다시 재판을 받지 않아요. 이런 큰 차이가 있죠. 관련해서 좀 같이 말씀을 드리면, 대부분의 사건들은 수사 단계에서 걸러지는데, 그렇게 혐의가 있다고 기소가 된 사건에서 무죄를 받는 경우는 1% 미만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요새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 돼서, 예전에는 모든 처분을 검사가 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경찰에서 그 혐의가 없다고 볼 때는 불송치라는 결정을 하기도 합니다. 이것도 사실 되게 간단한데, 간략하게 얘기하면 둘 다 똑같아. 둘 다 똑같이 제가 범죄 저질렀어요 가서 잃는 거야. 누가 잃느냐의 차이인 거야. 만약에 제가 김변한테 맞았어요. 그러면 제가 이제 피해자잖아요. 내가 잃으면 이건 고소야. 근데 옆에서 유변이 봤더니 안변이 맞은 것 같아. 가서 대신 일러줘. 이런 고발이에요. 피해자가 잃느냐 안 피해자가 잃느냐, 주변에서 일러주느냐, 피해자가 뭐야? 주변에서 일러주느냐, 이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결론적으로는 아니에요. 구속이 되는지 여부랑 유죄가 되는지랑은 다른데, 실무적으로 구속이 됐는데 무죄가 나오는 일은 진짜 드물긴 해요. 구속을 할지 말지는 죄가 있는지 없는지도 일부 고려는 되지만, 얘가 재판받다 도망갈 것 같은지, 얘가 재판받다가 주변 사람을 회유해서 증거를 조작할 것 같은지, 이거를 더 많이 보는 겁니다. 구속이 됐다고 뭐 그 단계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이렇게 말하시면은 안 돼요. 구속을 언제 시키는지와 관련돼서 법에 사유가 정해져 있어요. 주거가 부정하거나 증거인멸의 우려, 그리고 관련자들에 대해서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지, 그거는 이제 표면적인 거고 법에서 정해진 거니까
범죄 혐의가 상당히 소명이 됐느냐 이런 부분을 많이 봐요. 수사 단계에서 이루어진 증거를 갖고 유죄 판결 정도는 아니지만 범죄 혐의가 상당히 소명됐느냐, 그래서 구속됐다가 재판받아서 무죄로 풀려나는 경우들이 있긴 있죠. 제가 했던 그 첫 번째 사건도 1심에서 무죄 받아서 구속됐다 풀려난 경우가 있었고. 실제로 있는 유예가 이제 3개 정도 있는데, 기소유예는 자, 수사기관이 수사를 하고 나서 너 죄 있네? 너 그럼 기소해서 이제 재판받아. 근데 이 기소를 유예해 주는 거야. 이유는 경미하니까, 여러 가지 정황이. 수사기관이 봤을 때 죄가 있긴 있는데 그래, 너 재판받을 정도는 아닌 것 같다. 유예해 줄게 라고 하는 게 기소유예의 의미거든요. 그리고 우리 흔히 많이 보는 게 이제 집행유예잖아요. 집행유예는 이제 판사가 재판을 다 해봤더니 죄가 있어, 너 가서 살아야 돼. 근데 그래, 여러 가지 정황이 있으니까 집행하는 거 봐줄게. 근데 이제 집행유예는 기간이 붙어요. 너 1년 살아야 돼. 정말요? 그리고 저 진짜 봐주시면 안 돼요? 알았어, 그럼 2년 봐줄게. 그럼 집행유예 1년에 2년을 유예해 주는 거야. 그러면 이 의미는 뭐냐면, 너는 죄가 있어서 1년을 징역을 살아야겠지만 여러 가지 정황을 봤을 때 그래, 알았어, 내가 2년 기회를 줄게. 유예 기간. 이 2년 동안 아무 사고를 안 치고 잘 생활하면 나중에 1년 집행 그냥 최종적으로 안 해줄게. 이게 집행유예의 의미인 겁니다. 그리고 선고유예라는 게 또 있는데, 그 집행유예와 뭐 큰 차이는 없어요. 큰 차이는 없는데, 선고유예 자체는 그 기소유예랑 마찬가지로, 알았어, 너 여태 마찬가지로 너가 참작할 만한 사정이 많으니까 이 선고의 효력 자체를 유예해 줄게.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받아들인 입장에선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근데 그 주변에 보면은 그 기소유예 나왔을 때 이게 전과에 기록이 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결론만 말씀드리면 기소유예는 전과에 안 들어갑니다. 집행유예랑 선고유예는 일단은 전과에 들어가요. 나중에 지워지면 지워질지언정. 재판을 하다 보면 우리 형사소송법에 공소장 일본주의라는 게 있어서, 판사님은 우리가 받은, 피고인이 받은 공소장 하나 들고 재판을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증거를 다 동의한다고 해야 그제서야 현실의 증거, 이거를 검사님이 이렇게 전달하는 거예요, 법정에서. 그러면 판사님이 이렇게 검토를 하시는데, 첫 번째로 보통 보는 게 뭐냐? 범죄 경력이에요. 이 사람이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가. 그때 범죄 경력 조회를 보면 전과 관계가 나온 범죄 경력 조회가 있고, 이 사람이 수사를 받은 전력이 있는 수사 자료 조회가 있어요. 근데 기소유예는 범죄 경력으로는 안 나오지만 수사 자료 조회는 나와요. 근데 이것도 형의 실효에 관한 법률에서 그 죄의 양형에 따라서 몇 년이 지나면 삭제가 돼요. 기소유예가 좋은데 보통 범죄가 되게 경미하고 보통 초범이고, 진짜 흔한 케이스는 성매매를 했는데 교육조건부, 선도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많이 해요. 그리고 뭐 대표적으로 많이 되는 거 하나 더 하면, 이제 마약 사건 걸려서 처음으로 호기심으로 대마 한번 폈다. 상습성 없이. 이거 약간 조심스러운데 내가 보기에 이거 대마초 기소유예는 제 의견은 좀 다릅니다. 저는 좀 기소유예 어렵다고 생각해요. 정리를 해보면 유예 중에 왔다는 기소유예다. PD님이 이제 저희 이거 편집을 하면서 이거 헷갈려 라는 거 위주로 저희가 한번 이제 맞춰봤는데, 저희가 PD님이랑 좀 얘기를 해서 이런 것들 몇 개 더 있다고 하시니까 한 번 더 다음에 여러분들도 참고하실 수 있게 비슷한 영상을 한 번 더 시간이 나면 찍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는 걸로 하고요. 다음에는 더 유익한 영상으로 한번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